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현재 코인과 주식의 심각한 상황을 살펴본 뒤에 내일 새벽에 있을 제롬 파월의 연설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체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지금은 재미없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떠나고 있습니다. 썰물 빠지듯이 다 집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흉흉하다 못해 정말 역대급으로 이탈 중인 주식과 코인 시장, 떨어지는 폭도 깊었는데요. 도망가는 속도도 빨랐다. 정말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시기다. 그만큼 지금 주식과 코인이 싸다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여러 가지 주식 관련 데이터가 나와서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일단 먼저 침체 기대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침체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사실은 침체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최근 20년 이래 무려 네 번째로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계속 공부했었지만 가장 높을 때는 서프라임 모기지 자태 거의 80%가 넘었네요. 침체 확률이요. 그리고 20년도 4월 달에 두 번째 팬데믹이 이제 그 뒤를 차지했었고,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3위가 22년도 11월 달. 우리 코인하는 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죠. 바로 FTX가 사태가 터졌을 때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그 어떤 시기보다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요. 18년, 22년, 26년 뭐 이럴 때는요. 크립토의 겨울입니다. 다른 때는 겨울 아니에요. 이때도 겨울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다. 겨울은요. 떨어지는 폭도 깊은데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뭐 이럴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25년 4월 달 역시 크립토의 가을을 맞이해서 오히려 네 번째로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는요.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이 미국 주식을 커트, 그러니까 자르려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보면요. 이 위쪽이 나 샀는데 더 사고 싶어 비중이고요. 밑에는 팔았는데 더 팔고 싶어, 엄청 팔고 싶어 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25년 4월 데이터가 지금 어떤가요? 이게 참 오래 살고 볼 일인데 미국 주식을 역대급 근 25년 이래,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래 가장 미국 주식을 팔고 싶은데 더 팔고 싶다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게 참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브랜드 자체가 지금 좀 신뢰도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싸도 싸도 너무 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힘든 상황이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한 명이 하드 랜딩 할 것이다. 역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뭐 압도적인 빨간색 비중이죠. 둘 중에 한 명이 하드 랜딩, 비행기 착륙을 할 때요. 덜컹덜컹 착륙해서 뭐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12개월 내에 올 것이다.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7%만 그래도 좀 쿵덕쿵덕 하면서 소프트 랜딩으로 착륙을 할 것이다. 무려 3%만이 노랜딩. 그런 거 없다. 침체 없다.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 3% 안에 들어오셨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답이 없다. 먹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 무려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쿵덕쿵덕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 글쎄요. 앞으로 1년 내에 저는 당연히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안에 좀 들어오시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좀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또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3% 초록색이 어떤 숫자냐면요. 정말 망하고 있는 판국의 긍정론자, 희망론자의 퍼센티지잖아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기회라는 건데요. 자, 이때 보시면 23년에서 24년 1월까지는 그냥 거의 뭐 파릇파릇 뭐 도다 나다 만 것처럼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뭐 4%, 3%, 4%. 요때가 23년 6월이었네요. 6월. 우리 기억나시죠? SEC가 23년 6월 달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폴리곤, 에이다, 솔라다 이런 거 증권이라고 막 두드려 패고 이때가 23년 6월인데 이때가 정말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다. 이때 다 웬만큼 주식 코인 싸게 살 수 있었고요. 또 우리 기억나시죠? 작년 8월, 9월 엔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코스피 뭐 10% 빠지고 뭐 난리 났었을 때 이때도 싸게 살 수 있었는데 현재가 어떻다? 요것보다도 또 반 이상 할인을 하는
뭐 50에서 60% 할인을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면 앞으로 12개월 내에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지금 주식 얘기였고요. 코인 쪽은 뭐 더하면 더 있지. 코인 쪽도 참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그래도 꽤나 오래된 투자사, 뭐 자문사인데요. 여기에서 참지 못하고 이더리움을 대거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한 2.5만 개, 2만 5천 개를 이미 이더리움으로 이제 바이낸스로 보내서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3일 동안 무려 2만 5천 개를 팔았고, 우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이틀 정도 전에 이더리움이 약간 오를까 말까 쿵덕쿵덕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이런 친구들이 못 참고 그냥 냅다 던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어제 또 12,500개를 추가로 보내서 결국 4일 동안 무려 37,500개, 900억 어치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버티다가 결국은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더리움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클린스파크라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도 원래는 비트코인이 오를 거니까 보유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다가 그 전략을 변경을 했다.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좀 일부 운영비로 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버티는 이제 큰 대형 기관들마저도 던지는 상황에 오고 있다. 굉장히 힘든 시기네요. 근데 반대로 참 재밌는 게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 후보로 올랐던 아더라는 코인, 이거 제가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잡코인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아더가 뭐 3배, 4배 올라갔던 것 같고요. 또 업비트랑 빗썸에서 조심하세요.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아르고가 뭐 이게 어떤 코인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업비트에 항상 맨 위에 거래량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7배, 뭐 8배 올라가면서 정말 난장판인 상황이다.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힘든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난리 속에서 4월 17일 새벽 뭐 2시 15분인가 그런 것 같아요. 등판을 하는 구원 투수가 있었으니 바로 제롬 파월이죠. 게다가 5월달 FOMC 이게 생각보다 곧입니다. 아마 뭐 연휴 기간인 것 같은데 5월 7일 FOMC 회의 결과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지금 4월 17일 연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를 저는 예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록이나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가 제롬 파월이라면 뭐 관세 전쟁 감안했을 때 어떤 얘기를 연설해서 할 것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통화 정책의 방향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긴장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말할 거야. 뭐 대략 이런 톤이지 않을까. 통화 정책 방향을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연설로 예측을 할 거야. 이런 시나리오를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써버리더라고요. 관세 전쟁 고려 버전. AI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처음에 현황 파악을 하겠죠. 형제, 경제 여건, 여전히 우리 미국은 강하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러나 무역 관세 전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 불과 일주일 전에 관세는 일시적일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학습했나 봅니다. 일시적인 뭐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판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기 목표가 2%대를 유지하겠다. 2%를 달성하기엔 제가 볼 때 좀 어렵긴 하겠는데 아무튼 2% 달성은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이 두 가지 책무를 알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관세 전쟁의 충격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점진적인 접근을 이어간다. 아하, 데이터 디펜던트 이런 얘기 맨날 쓰는데 그걸 또 그대로 학습을 했나 봅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데이터 보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시장을 달랜다고 하죠. 자, 시장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결정을 지속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뭐래든 난 내 갈 길 간다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아하, 좀 과도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AI는 진단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한번 시켜봤더니
관세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지만 금리를 떨어뜨릴지 오를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아하, 그러면 5월 FOMC 때도 그냥 동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겠네요.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 대응하겠다.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좀 식상한 답변을 해서 약간 실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관세 전쟁이 해결이 돼야지만 모든 게 결성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21년 6월 이내 가장 높습니다. 요 진한 파란색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CPI를 나타내는데 이게 사실 3월 달까지 해서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CPI가 잡혀가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기대감이죠. 기대감. 이 기대감은 치솟아 버립니다.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관세 전쟁 때문에 거의 뭐 21년 이때는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치는데 지금은 한 대통령의 한마디로 그냥 앞으로는 엄청나게 물가 오를 걸 이렇게 치솟아 버리니까 지금 이 쇼텀 단기 금리가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따라서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와 기대 단기 금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이 하늘색 단기 금리도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금 떨어뜨리기는 제롬 파월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해는 간다. 이 관세 전쟁이 끝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존심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제 7월 9일까지일 겁니다. 4월 12일부터 해서 90일 유예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7월 9일까지 이 치킨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겠죠. 내가 안 물러나니까 제롬 파월이나 중국이나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물러가라. 뭐 이런 거겠죠. 압박을 하면서 제롬 파월 후임 면접도 올해 가을에 본다고. 사실 가을에 하면 가을에 여름에 얘기를 해도 되는데 벌써부터 흘린다는 게 뭐 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귀를 의심했는데요. 이 미국의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시켜 버리겠다. 고 검토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 말이 뭐 이제 민주당 뭐 이런 의원들을 좀 겨냥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공정성 뭐 이런 걸 보면 뭐 10분 이해는 되지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이분은 본인의 의도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걸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구나. 뭐 여러 가지로 아마 관세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압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롬 파월은 뭐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 확정되기 전까지 좀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하 카드를 섣불리 써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없겠죠. 그래서 뭐 6월 인하 확률만 지금 뭐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뭐 만지작거리면서 5월까지는 관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좀 높겠다. 물론 이분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AI도 당장 제롬 파월 연설이 뭐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렵다. 지루하게 기다리란 말처럼 들리긴 했는데요. 자,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서 존 템플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투자자가 실망 속에서 매도할 때 매수를 하시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근데 요거는 아직 상황이 아니니까 현재 우리 상황 다른 투자자들 실망하고 지금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매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 결과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과 정말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다들 실망하고 매도하고 뭐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투자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저는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슈퍼파워 정신력으로 여기 강인한 정신력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흔들리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